자, 이게 바로 고추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되잖아요. 탄저병하고는 달라요. 눈에 확 띄거든요.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거. 여기도 보면은 끝이 이렇게 까맣게 변했죠. 요런 거.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비 온 뒤에 이런 게 좀 많이, 이런 현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칼슘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좀 물러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까매지는 게 있다고 하면은 칼슘 결핍입니다. 이럴 적에는 칼슘제를 연면 시비해서 보충해 줘야겠죠. 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의 칼슘 결핍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고추는 안녕하신가요? 지금이 장마인가요? 비가 좀 오더니 그쳤어요. 주말에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고추밭을 둘러보면서 겨순이 또 한 번 이렇게 다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차, 3차 겨순 제거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고추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무엇이냐? 이거죠. 보셨나요? 고추 끝이 이렇게 물러지거나 까맣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 개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연면 시비를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붕산까지 섞어서 같이 꾸준히 연면 시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고추 농사가 됐든 어떤 농사가 됐든지 간에 칼슘은 대량으로 필요한 원소 중에 하나죠. 이 칼슘이 필요한 이유와 또 부족하게 된 이유, 그래서 칼슘 비료를 줄 적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칼슘이 필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칼슘이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칼슘을 줌으로써 세포벽이 튼튼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장성도 높아지고 내병성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게 되면은 탄저병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포벽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탄저병균이 오더라도 쉽게 침투를 못 한다는 거죠. 또 칼슘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 및 세포 신장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꽃의 개화나 수정도 불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칼슘제 주는 거는 진짜 필수죠. 또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칼슘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래서 칼슘을 저희 같은 경우도 연면 시비를 해서 계속 줬었어요. 왜 연면 시비를 줬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관수 시설을 해서 NPK 같은 경우는 관주로 해서 줬었는데 이 칼슘이 또 질소나 가리랑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주로는 주로 NPK를 주고 칼슘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를 쭉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칼슘 결핍가가 몇 개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왜 이런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내에 칼슘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슘이 부족한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고온 가뭄으로 인해서 토양 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칼슘의 흡수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식물의 줄기에는 채관하고 물관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물관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동을 하는 건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 물관으로 물이 이동할 적에 물을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양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채관으로도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칼슘만은
체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전부 물관으로만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내 수분이 부족해서 물관 내 물의 이동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칼슘의 이동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 건조할 경우에는 칼슘이 있다 해도 칼슘의 흡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수 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토양의 습도를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료를 사용할 적에 기량작용이 있고 상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량작용은 어떤 두 비료를 같이 썼을 적에 서로 흡수가 저해되는, 그러니까 같이 쓰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질소나 가리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기량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양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고토나 이런 거 밥 만들기 전에 뿌리잖아요. 근데 석회고토 뿌리면서 퇴비가 됐던 뭐 이렇게 어떤 질소질 비료가 됐던 이런 거를 동시에 같이 뿌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석회랑 질소가 만나 가지고서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질소 성분이 아모니아 가스로 변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석회고토를 먼저 줘서 경운을 하고 한 2주나 3주 있다가 퇴비가 됐던 어떤 복합비료가 됐던 비료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량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조작용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이 주었을 적에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흡수가 더 잘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줄 적에 붕소, 붕산 이런 거를 같이 주게 되면 칼슘의 흡수를 더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료 쓸 적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칼슘이 인산하고 황산하고 결합하게 되면 불용화된다고 하네요. 실은 이제 저희가 실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칼슘을 연면시비 할 적에 이제 붕소랑 상조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붕소를 넣고 거기다가 제가 마그네슘까지 같이 쳐줬거든요. 근데 마그네슘을 관주할 적에 NPK랑 같이 넣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그네슘이 가리하고 또 기량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NPK에 넣을 적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못 넣기 때문에 제가 연면시비하면서 칼슘하고 붕소, 붕산 그리고 마그네슘을 같이 넣었던 거죠. 근데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기량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는데 그 시판 나오는 제품 중에 보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 사람이 먹는 건강 보조제에도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섞어서 하나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뭐 눈밑 떨림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이렇게 영양 건강 보조제로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양만 좀 조절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같이 줬었는데 문제는 제가 마그네슘을 단비로 이제 구입을 하면서 황산 마그네슘을 샀었거든요. 왜냐면은 칼슘만큼 황도 필요한 다량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황도 들어가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황산 마그네슘을 사서 넣었는데 이때 이 마그네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황산 마그네슘의 이 황산이 칼슘하고 결합을 해서 불용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료나 농약을 칠 적에 서로 같이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못 쓰게 되면 뭐 약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쳐놓고도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비료 성분을 섞어 칠 적에 이제 보통 물에 타서 쓰잖아요. 물에 타서 쓸 적에 그게 우윳빛으로 뭐 뿌옇게 변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그거는 비료끼리 서로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 칼슘제를 치면서 황산 마그네슘을 같이 넣었는데 사실은 뭐 비료를 치든 약을 치든 이런 건 남편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섞었을 적에 우윳빛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변하면은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섞었을 적에 어떤 뭐 뿌옇게 변한다든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물이 맑은 상태로 되어 있어야지 그게 썼을 적에 이상이 없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슘을 연면시비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산 마그네슘을 같이 넣음으로 인해서 황산과 칼슘의 결합으로 인한 불용화. 그러니까 칼슘을 기껏 주고도 제대로 준 게 아닌 셈이 된 거죠. 헷짓거리 한 거죠. 제가 사실 그동안에 화학 비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경 안 쓰다가 올해
제대로 한번 농사로 성과를 내보자 해서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화학 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좀 알긴 알았는데 제 공부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농사도 진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물론 공부 안 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런 경험이잖아요. 제가 이런 실패를 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단비로 사서 섞어치거나 뭐 농약을 내가 이제 직접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칠 적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제대로 알고 쳐야 돼요. 근데 아싸리 모를 적에는 그냥 농약방에 가서 뭐 진딧물에 치는 약 주세요. 무슨 약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대부분은 알아서 주시거든요. 그럼 그대로 받아서 치면 돼요. 비료도 요즘 뭐 복합 비료도 있고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칼슘하고 마그네슘 포함돼서 나온 영양제도 많이 있어요. 단지 좀 비쌀 뿐이죠. 그런 거 사다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단비로 사서 섞어서 친다고 한 게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근데 뭐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아직 그렇게 상태가 심한 것 같진 않아서 앞으로는 그냥 칼슘제 칠 적에는 칼슘제하고 칼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한 붕소만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범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질소하고 기량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양에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토양의 산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알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개량할 적에 칼슘 성분 주는 거잖아요. 석회고토 같은 거. 그 토양 성분이 알칼리가 되면은 이 질소 비료가 아모니아 가스로 휘발돼서 날아간다고 해요. 이게 가스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또 아질산 가스장애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질소 비료가 토양 내에서 토양이 산성일 경우에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하고 토양이 알칼리일 경우에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중성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 개량이 필요한 건데 칼슘을 우리가 줄 적에도 일시적으로 이제 토양이 알칼리화 되면서 이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암모니아 가스가 토양 내 뿌리를 계속 이제 가해를 해서 뿌리가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석회 비료, 그러니까 칼슘 비료를 칠 적에는 질소 비료하고 같이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 기량작용을 하는 것 중에 칼슘은 질소, 가리, 마그네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가장 좀 심각한 게 질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같이 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칼슘 비료를 뭐 치실 적에 또 같이 치시면 안 되는 게 인산이나 황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산이나 황산이 들어가면 칼슘하고 결합해서 불용화가 된다고 해요. 물에 녹지 않고 결국 식물이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 인산, 황산 이런 거 피해서 절대 같이 치시지 말고 피해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 농사를 지을 적에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칼슘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줬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온 가뭄 환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추 농사 지으시면 한 번쯤은 다 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추의 칼슘 결핍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과 또 제가 공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면은 빠르면 7월 말, 뭐 8월 달쯤 되면은 이제 고추가 빨개져서 본격적인 수확이 들어갈 텐데요.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전부 큰 피해 없이, 농사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